자, 질문해 보세요. 음, 41이요. 41번? 네. 41번. 자, 41번. 이제 직선이 나올 때가 있어. 삼각뼈에서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얘기를 갖고 있냐면, 자, 우리가 직선이야, 이게. 직선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 이렇게 배웠죠. 다시 말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 이렇게 구했습니다. 델타 x, 델타 y.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요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각이라고 한다면 뭐하고 똑같냐면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아. 탄젠트 세타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다. x축과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똑같다?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네.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야. 자, 이거 y는라고 쓰게 되면 루트 3x 플러스 4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인 거죠. 여기까지도 되셨죠? 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다. 그럼 세타가 몇 도야? 60도죠? 네. 그렇죠? 60도야. 세타가 60도구나. 자, 그런데 뭐를 물어봤어? 사인 2분의 a를 물어봤네. 이게 a죠. 사인 2분의 a가 몇이니? 그럼 2분의 a는 30도잖아. 그렇죠? 사인 30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2분의 1이죠. 자, 이거 a라고 놓을까요? 그냥? a. 자,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이거 a라고 합시다. a. 그래서 a는 60도다. 2분의 a는 30도다. 그러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네. 자,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밑변분의 높이다.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또 48번이요. 48번. 자, 48번. 자, 다음 삼각대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자, 이거는 전부 다 뭐를 보고 풀어야 되냐면 정사각형을 그리세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리면 자, 요게 뭐냐면 각이에요. 각. 요게 뭐냐면 삼각비 값입니다. 값.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90도라고 놓는다면 90도.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인의 그래프는 4분의 1 원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인 x의 그래프야. 사인 x의 그래프. 코사인 x 그래프도 마찬가지 4분의 1 원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x의 그래프야. 코사인 x. 그럼 이 만나는 점 있죠. 이 만나는 점이 똑같은 거.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건 몇 도냐면 45도입니다. 자, 여기는 1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0도죠.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야. 사인 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든 사인 45도든 자 이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니까 약 0.7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죠. 0.7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에요. 근데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탄젠트 45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탄젠트 x의 그래프예요. 자, 만약에 삼각비의 대소관계가 나왔다. 그럼 전부 다 이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게 크니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전부 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푸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가 0에서 45도 사이야. 0에서 45도 사이에는 뭐가 제일 커? 코사인 x가 제일 큽니다. 물론 여기 일부 구간에서는 탄젠트가 크기도 한데 그 다음에는 뭐가 크냐면 사인 x가 큽니다. 45도에 아주 가까울 때만 탄젠트가 큰 거야. 그 전까지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사인이 크고 그 다음에 탄젠트죠.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45도가 넘어가면 90도 사이야.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은 탄젠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여기가 1인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45도가 넘는다 그러면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탄젠트가 큽니다. 그 다음 45도가 넘어가면 뭐가 커요? 사인이 커지죠.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죠. 주야 이거 이해가? 이 그래프? 네. 그래서 꼭 이 그래프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푸는 거야. 네. 자,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A야. 사인 A는 45도인데 0하고 45도 사이니까 그 사이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사인 A다. 그러면 사인 A니까 사인 A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사인 A야. 사인 A. 그 다음 코사인 B다. 그럼 코사인 B. 코사인이니까 위에죠. 여기가 코사인 B예요. 코사인 B다. 그 다음에 사인 B다. 사인 B. 사인 B는 여기죠. 사인하고 만나는 거. 이건 사인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C다. 그럼 탄젠트 C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탄젠트 D다. 탄젠트 D는 더 높겠죠. 그렇죠? 탄젠트는 갈수록 커지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큰 거 1번은 뭐냐면 탄젠트 D죠. 2번은 탄젠트 C예요. 이거는 뭐 비교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큰 거는 뭐야? 그 다음 큰 거는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B죠. 4번이 코사인 B야. 그 다음에 5번이 사인 B죠. 5번이 사인 B. 그 다음 6번이 사인 A입니다. 사인 A가 제일 작죠. 자, 가장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니은이 제일 작아요. 니은. 그러면 이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니을이죠. 니은 다음에 니을. 이거죠. 3번이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는 그래프예요. 대소관계가 나왔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이 그래프로 푼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에서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야. 네. 이해되죠? 요거 좀 그려놓으세요. 그래프. 특히 0하고 45도 작을 때 0하고 45도 사이일 때와
0하고 45도보다 클 때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배수관계가.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푼다. 육십 번이요. 오케이. 10번.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AB의 길이. 자, 요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탄젠트 C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C는 이럴 때는 이제 삼각비를 먼저 적으세요. 탄젠트 C는 C가 여기 있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여기를 뭐라고 놓으면 X라고 놓을까요? 자, 이걸 X라고 놓읍시다. 그럼 탄젠트 C는 A분의 X죠?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양변에 A를 곱하면 되니까 A 탄젠트 C죠? 이렇게. 1번 맞죠? 네. 자, 2번. 1번이고 2번. 탄젠트 A야. 탄젠트 A. 각을 끼고 있는 게 밑변이니까 A를 끼고 있는 게 밑변이에요. 탄젠트 A는 X분의 A죠? 네. 근데 X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분모에 있는 값을 물어보면 이거와 이거는 바꿔도 되죠? 바꿔도 되니까 탄젠트 A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2번도 맞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A를 물어봤죠. 자, 코사인 A는 A가 여기 있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B분의 X죠? B분의 X. 자, 그런데 X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B 곱하면 되죠? B 코사인 A죠. 그래서 3번은 B 코사인 A다. 맞죠?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사인 A죠. 4번 사인 A다.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죠? B분의 A.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 X가 없잖아. 그치? X가 없으니까 X를 나타낼 수가 없겠네.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네. 4번은. 5번은 사인 C죠. 이거 무조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사인 C다.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X죠? B분의 X니까 X는 B 사인 C죠? 양변에 B를 곱하면 B 사인 C다. 맞죠? 그래서 5번은 맞구나. 그럼 4번이 틀렸네. 설명 이해되죠? 좋아요? 네. 오케이. 각을 써놓고 풀면 편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삼각비를 써놓고 풀면 정의에 의해서 풀면 훨씬 편해요. 분자의 값을 구하라 그럼 두 개를 곱하고 분모에 있는 값을 구하라 그럼 바꾸면 돼요. 네. 오케이. 61번이요. 61번.
자, 이렇게 돼 있네.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서 생기는 모든 삼각형은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여기가 45, 90, 45죠. 자, 그랬을 때 45도, 45도, 90도일 때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얼마입니까? 1대 1대 루트 2죠. 주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네.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죠. 그렇죠? 네. 전부 직각 이등변이니까. 자, 저기에서 여기에서 요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5F는 얼마냐면 루트 2분의 8이죠. 빗변이 8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1대 1대 루트 2잖아. 45도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다시 또 여기 있는 걸 루트 2로 또 나누면 되니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요 길이는 2분의 8이니까 4죠. 네. 다시 여기다가 루트 2로 나누면 4가 되죠. 2분의 8이니까. 자, 또 여기 있는 거 여기 45도의 값이 얼마니? 하고 물으면 또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2분의 4죠. 자, 다시 요 길이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또 루트 2로 나누면 이건 2분의 4니까 2죠. 자, 이거를 또 다시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요거의 길이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건 루트 2죠. 2를 루트 2로 나누니까 루트 2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오니까 1이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보여야지. 루트 2로 계속해서 나눠가면 되죠. 빗변이 8일 때 한 변이 얼마니? 루트 2로 나누고 다시 이게 빗변이 되고 한 변이 얼마니? 또 루트 2로 나누고 다시 이게 빗변이 되고 또 한 변이 얼마니? 또 루트 2로 나누고 다시 빗변이 되고 또 한 변이 얼마니? 또 루트 2로 나누고 다시 빗변이 되고 또 한 변이 얼마니? 루트 2로 나누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넓이는 1이구나. 안 적어도 돼요? 네. 또 63번이에요. 63번. 자, 63번. 자, 그림이 나왔어. 이 직육면체 부피는? 하고 물어봤네. 그럼 직육면체 부피를 물어봤는데 나는 뭐를 알아요? 가로 알고 세로 알아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죠. 이 높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말하고 똑같죠? 네. 이 높이가 얼마니? 이게 6이고 이게 6이야. 그럼 여긴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6 루트 2예요. 맞죠? 6 루트 2. 그러면 이제 30도, 60도, 90도니까 30도의 대변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건 말이죠. 이게 6 루트일 때. 그러면 30도의 대변은 얼마니? 루트 2로 나눠야죠. 여기가 6이겠죠. 그래야 1대 루트 3으로 나눠야지. 6이 아니죠. 자, 여기는 얼마냐면 루트 3분의 6 루트 2죠. 1대 루트 3대 2니까 30대 대변은 루트 3분의 6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로 부피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루트 3분의 6 루트 2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36, 36에다가 6 곱하니까 216.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루트 6 이 말이죠. 유리화하면 자 3으로 나누면 3, 7에 21, 3, 2, 6, 루트 6, 72 루트 6이겠죠? 답은 4번이겠네. 결국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30도가로 가르쳐 줬으니까 1대 루트 3대 2다. 60도의 대변이 6루트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게 30도의 대변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곱히고 할 수 있죠. 네. 육십육 번이요. 66번. 여기요. 자, 그림의 건물의 직사각형 모양의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광고판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 광고판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아야, 이거인 것 같죠?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B지점에서 관측한 결과가 그림과 같다. AD의 길이는 얼마니? AD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죠? 네. AD의 길이가 얼마니? 자, 이게 30도야. 항상 특수각일 때는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죠. 여기가 50이면 여기는 1대 루트 3, 50 루트 3이죠. 이렇게. 이게 50 루트 3이에요. 네. 50 루트 3인데 이게 45도네. 그렇죠? 1대 1대 루트 2네. 그럼 이게 50 루트 3이니까 이것도 50 루트 3이죠? 근데 요만큼은 저거 하나 봐. 신경 안 쓰나 봐. 조금 문제가 있네. 그치? 뭐 상관없죠? 요 길이가 50 루트 3이네. 50 루트 3에서 50 빼면 되죠? 요 길이는 얼마야? 50 루트 3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죠? 답은 4번이죠? 1대 루트 3대 2다.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다. 그럼 AC의 길이가 50 루트 3이니까 거기서 50 빼면 전광판의 길이가 나온다. 네. 67번이요. 67번.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실에 매달린 추가 좌우로 30도씩 흔들리고 있다. B지점이 A지점보다 Xcm 위에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X란 얘기야. 요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주아야, 여기까지 이해가? 높이를 물어본 거니까 Y값을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구슬보다 이 구슬이 이거보다 얼만큼 위에 있니? 그러니까 요 길이가 X라는 얘기야. 위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Y값의 높이를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요? 여기가 20이라는 거 알죠? 20. 그 다음에 이게 30도라는 거 알아요?
그럼 1대 루트 3대 2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10이죠? 그럼 여기는 네. 10 루트 3이죠? 네.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가 20이니까 20에서 빼면 되죠? 요 길이가 20이니까 20에서 10 루트 3 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다? 20에서 10 루트 3 빼면 된다. 어떤 거니? 20에서 10 루트 3 빼면 되니까 4번이죠? 항상 특수각이 나올 때는 B를 이용합니다. 30, 60, 90이다. 그럼 1대 루트 3대 2. 45, 45, 90이다.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줘야 돼? 삼각비 표를 주어줘야 돼. 그러면 출제자가 귀찮거든. 표를 주어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다 특수각이 나와. 그냥 B만 이용해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30도네? 그럼 1대 루트 3대 2네? 그럼 요 길이 나오네? 그럼 전체가 20이니까 20에서 요 길이 빼면 x가 나오겠다. 이해되죠? 네. 오케이. 또 71번이요. 71번? 네. 네. 자, 연못의 양 끝점을 AC라고 하고 연못의 바깥산 지점을 B라고 할 때 AB가 10이야, 14야, 각이 X야, sin X 대 코사인 X가 4대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제 삼각비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유형이 단골로 나와. 사인 대 코사인이 몇 대 몇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를 가르쳐 준 거냐면 탄젠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젠트 x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탄젠트의 값을 알면 사인과 코사인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삼각비는 하나를 알면 두 변을 아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하면 모든 삼각비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인 x 대 코사인 x는 4대 3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풀어야죠. 그러면 4배의 코사인 x는 3배의 사인 x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삼각비도 결국은 변수예요. 사인 x, 코사인 x면 변수가 두 개란 얘기야.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면 못 구해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니까 삼각비를 통일시킵니다. 뭘로 통일시키냐면 탄젠트로. 자, 우리는 탄젠트 x가 뭐냐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만들어서 탄젠트 x로 고치는 거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요. 그러면 4는 3배,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고쳐요? 탄젠트 x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또 3으로 나눠요. 그러면 3분의 4는 탄젠트 x 이렇게 되죠. 3분의 4는 탄젠트 x다. 탄젠트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탄젠트 x가 얼마다? 3분의 4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수선을 그으면 탄젠트 x가 3분의 4야. 밑변분의 높이가 3분의 4야. 그러니까 여기가 3a면 여기는 4a야. 그럼 여기가 10이야. 그럼 3대 4대 5야 되죠. 피타고라스에서 3대 4대 5야 되니까 3a는 6이야 되고 4a는 8이야 됩니다. 그럼 14에서 6 빼니까 여기도 8이죠. 그러면 여기가 45도겠네.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다? 8루트 2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비가 주어졌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리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고친다. 그러면 탄젠트 x가 3분의 4다. 분수식은 비례식이니까
그러면 3A, 4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3대 4대 5니까 이건 6이고 이거는 8이야. 그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거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했어요. 오케이. 80번이요. 80번. 80번. 자, 80번. 이거 이제 선생님이 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그 공식 두 가지 또 적어줄게요. 외워야 됩니다. 제일 많이 틀려요.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삼각비의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게 이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각일 때. 자, 예각이에요. 이각과 이각이 주어질 때야. 이게 알파야. 이게 베타야. 요게 A야. 그리고 요게 H야. 높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높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A 이렇게 구합니다. 자, 꼭 외워두시고. 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이야. 둔각.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직각이에요. 자, 요게 알파예요. 요게 베타야. 요게 A야. 그럼 H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H가 얼마니? H는 탄젠트 알파분의 알파가 큰 각이에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분의 A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두 개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여기다 이거는 두 번째 둔각이죠. 여기 둔각이잖아. 둔각삼각형 120도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 높이가 얼마니? CH는 높이죠. H는 그러면 요게 몇 도예요? 요게 60도죠. 요건 몇 도예요? 30도죠? 그래서 60도에서 30도 빼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분의 A니까 A는 300이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자, 탄젠트 60도 루트 3,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죠. 분의 300 이렇게 되네. 이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3분의 3 루트 3, 3분의 2 루트 3이죠? H는 분모는 3분의 2 루트 3 분의 300이죠. 그러면 이거는 분모 분제 3 곱하면 2 루트 3분의 900이죠. 그러면 2로 나누면 루트 3분의 450이죠. 유리화하면 3으로 유리화하니까 3일은 3, 15, 150 150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150 루트 3이에요. 자,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공식
주아야, 공식 다시 한번 한 3번 써서 좀 외워줄래? 자, 이건 공식 외워두는 게 훨씬 편해. 외워서 푸세요. 예각일 때, 둔각일 때. 맞아요. 85번. 85번. 주야, 이거 꼭 외워주세요. 네. 이거 틀려오면 안 됩니다.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네. 85번. 자, 85번. 우리가 이제 삼각비의 활용, 특히 넓이를 이용한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하라냐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이 각이 세타야, 각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AB sin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삼각형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언제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2분의 1 AB sin 세타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만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삼각비에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만 가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3개는 외워져 있어야 되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게 A야. 이게 B야. 뭐 거꾸로 할까? 저것처럼. 요게 A야. 요게 B야. 요게 세타야.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평행사변형입니다. 두 쌍이 평행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니? 넓이는 AB sin 세타죠. 삼각형이 2분의 1 AB sin 세타인데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이 2개 있죠. 합동인 삼각형이 2개 있으니까 2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AB sin 세타죠. 주어야 이해되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무 사각형이든 상관없어.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근데 뭐가 주어지냐면 대각선의 길이와, 자, 대각선의 길이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의 길이와 이렇게 이게 A야. 요게 B야.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세타야. 이렇게 주어질 때,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긋는 거야.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럼 하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이 되고 요게 B야. 요게 B. 그 다음 요게 A야. 요게 A. 요게 A고 그 다음에 요게 셋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셋하면 여기가 셋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와 같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AB 사인 세타야. 위에 거 구한 것처럼. 근데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야. 그래서 다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이 세 가지야.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다.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삼각형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대각선과 끼인각이 주어져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평행사변형은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60도래요. 이게 60도. 자, 60도면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30도, 30도 이렇게 나눠지죠. A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D를 모르니까 X라고 두세요. 자,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큰 삼각형 ABC는 왼쪽, 오른쪽 삼각형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D와 플러스 삼각형 ACD 이렇게 둘로 쪼개서 구할 겁니다. 자,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과 끼인각 9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60도죠.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는 2분의 1, 그 다음에 9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거 x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사인 30도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x, 미지수는 x 하나니까 x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올려서 자, 왼쪽은 3, 9, 27 27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은 2로 나누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9 x죠. 플러스 자, 이것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6x죠. 4분의 6x 이렇게 됩니다. 4분의 6x.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15x죠. 여기는 2분의 27 루트 3이죠. 이렇게 나오죠. 이제 x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역수 곱해주면 되죠. 2분의 27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1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2고 그 다음에 3, 5, 15 3, 9, 27 그래서 5분의 18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분의 18 루트 3이다. 2번 있죠 답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3개구나. 요거밖에 없구나. 이 문제에서 AD를 X라고 두고 큰 삼각형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큰 삼각형 두 변과 끼인각이 60도, 작은 삼각형 9x, 6x, 끼인각 30도.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어때? 이해한감 질문하세요. 약간 정리했어요. 오케이. 자, 90번. 또 90번이요. 90번? 네.
90번.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주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은 몇 개 안 돼요. 뭐 있죠? 평행사변형 구할 수 있죠? 사다리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5개 구할 수 있죠? 다른 거 못 구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아까처럼 대각선이 주어지고 끼인각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각형은 못 구해도 나는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을 더해주면 되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변과 끼인각. 4하고 3, 60도. 하나는 2하고 루트 3, 150도. 그래서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런데 150도 값은 저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사인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각관계라고 합니다. 보각관계. 자, A하고 B를 더하면 180도예요. 이렇게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각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 A와 각 B는 무슨 관계다? 보각관계다. 왜 보각관계야? 합하면 180도가 되니까. 30도와 150도는 보각관계예요. 60도와 120도, 45도와 135도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값을 뭐라고 한다? 보각이라고 한다. 몇 가지 해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인은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배우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에 수원이 있어. 수원의 3분의 1이 삼각함수야. 그 삼각함수의 이제 보각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뭘로 알아두냐면 그냥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사인 A는 사인 180 마이너스 A다. 다시 말해서 사인 B다. A하고 B를 더했을 때 180도면 사인 A나 사인 B나 똑같다는 거야.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값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150도나 30도나.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거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웁니다. 보각관계다. 그럴 때는 언제나 사인 값은 똑같다.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코사인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탄젠트는 항상 역수관계입니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탄젠트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래서 사인은 똑같고 만약에 코사인을 물어보면 코사인 A는 마이너스 코사인 B입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탄젠트도 마이너스 탄젠트 A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알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사인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둔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값은 언제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90번 볼게요. 자, 90번 사각형 ABCD는 ABCD라고 합시다. 자, 사각형 ABCD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ABC는 두 변과 끼인각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거고 플러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변과 끼인각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150도 사인 150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인 150도는 뭐하고 똑같아요?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사인 30도가 같죠. 그래서 사인 30도 값을 넣으면 돼요. 약분하면 2니까 6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플러스
이 약분되고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2분의 루트 3 7개 있죠.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이게 삼각형의 넓이다 이런 얘기야. 자, 정리해 보세요. 2분의 7 루트 3 4번이죠. 주야 이해가지? 사각형을 쪼개서 삼각형 두 개를 더합니다. 항상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네. 오케이. 92번이요. 92번이요? 네. 네, 92번. 자, 정육각형의 넓이네. 정육각형은 변하지 않잖아? 그치? 정육각형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는 거 아니잖아? 이미 다 똑같잖아? 정육각형이니까. 정육각형은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자,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주면, 정육각형은 이게 전부 다 60도입니다. 무슨 말이야?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예요.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정삼각형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두 개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죠. 정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넓이는 S입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제곱. 자,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죠. 이건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A가 한 변이야. 그게 6개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A가 2예요. 루트 2예요. 제곱하면 2죠. 이게 6개 있다. 그러면 약분하면 그 다음 여기는 3이죠. 3루트 3이다. 그래서 3루트 3이에요. 답은.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또 95번이요. 95번. 네. 95번. 자,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긋게 되면 두 삼각형이 합동해요. 위아래. 그래서 2분의 1이야. 근데 밑변이 또 2등분 됐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4분의 1이죠. 삭칠된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구하죠? 두 변과 끼인가.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거는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0도. 둔각이네.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 60도죠. 그럼 사인 60도로 바꾸고 이거의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자, 이게 답입니다. 구하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 4분의 1이구나.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이구나. 평행사변형은 AB sin 세타. 120도면 180도 더해서 보각은 60도죠. 자, 그러면 이거 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 그럼 8 약분되고 답은 12 루트 3이죠. 그래서 12 루트 3이다. 지금 6번이에요. 음.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죠? 평행사변형은 두 변과 끼인가. 근데 135도니까 보각은 45도죠? 그러니까 45도로 바꿔야죠.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자,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3, 24 루트 2. 적었어요. 오케이죠? 네. 아까 평행사변형, 삼각형, 대각선이 주어질 때 사각형의 넓이 세 개 꼭 외워져 있어야 돼요. 네. 2분의 AB sin 세타 2개. 그 다음 평행사변형은 AB sin 세타. 둔각이네? 그럼 보각을 이용해서 예각으로 고치는 겁니다.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으로 고쳐줘야 돼요. 둔각이면. 오케이. 또? 네. 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삼각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별 원을 풉시다. 이것도 또 깨질까봐. 주아야 지금 다운받을 수 있어? 원 한번 네. 다운받아봐, 원. 그래서 원도 깨지면 선생님이 PDF로 보내줄게. 원의 성질. 원의 성질인데 뒤에 원주각은 빼니까 한 절반만 풀면 될 거야. 원의 성질 전체 100일 문제 이거 한번 다운받아봐. 그리고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안 깨져요. 안 깨져? 하여간 그것만 좀 이상하게 깨져. 그리고 막 중간에 없어지는 게 많아서 군데군데 막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뭐 저거 페이지도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 이제 이거 숙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아가 거기 뭐야 풀 시간이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이틀이에요. 5일날 시험이잖아. 그치? 주아야 5일날 시험이. 6일인데. 응? 수학은 6일이에요. 아, 수학은 6일이야? 그러면 수요일도 괜찮네? 수요일날 수업할 수 있겠네? 네. 그럼 월요일날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날도 수업할 수 있으니까 2번 할 수 있잖아? 그치? 2번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최다 빈출 문제를 까지 풀고 최다 빈출 문제까지는 다음 시간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변형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험 전까지는 항상 교과서 변형 문제는 2번 정도 푸세요. 그게 뭐냐면 주어 학교 시험 문제하고 가장 가까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풀다가 못 푼 거 숙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숙제는 최다 빈출이야. 최다 빈출 네. 삼각비하고 그 다음에 원주각까지. 이건 몇 문제인지 한번 볼게. 중심이 같은 원의 접선의 성질.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 48번까지 숙제입니다. 네. 이거 48번까지 숙제고 그 다음에 최다 빈출 문제를 또 내줄게요. 좀 많긴 한데 하여간 이번 주말에 그거 좀 다 풀어주세요. 네. 바쁘니까. 저 근데 아직 교과서 아직 안 풀었어요. 교과서 아직 안 했어? 네. 그러면 교과서를 풀어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아니면 교과서 네. 풉시다. 응? 네. 다음 시간까지 교과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교과서 풀기. 네. 같이. 자, 될 수 있는 대로 이번 시간에 많이 풉시다. 그래야 숙제가 적어지죠. 근데 유형별은 꼭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풀어보세요. 1번. 한 번이요. 3번. 오케이. 2번. 2번이요. 오케이. 3번.
5번이요. 아, 3번에 5번. 오케이. 4번. 4번이요. 오케이. 5번.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 세 변을 몰아 넣어요.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이거는 3이고 반지름을 R이라고나.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R에서 2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R-2야.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넣으면 R이 나오겠죠? 네. 해보세요. 주아의 2번이요. 색깔을 좀 바꿔줘. 노란 걸로. 네.
음, 2번이요. 2번이죠? 오케이. 항상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자, 6번. 무조건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거보다 밑에 걸로 만들어야죠.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요거 구해서 아까처럼 빼는 거죠. 요거 1이죠. 네. 16과 48에서 1 빼면 되죠. 이게 1이야? 12니? 네. 이게 12예요? 네. 12면 6이네?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 6이죠. 그럼 48에서 36 빼면 되니까 루트 12, 2 루트 3이네? 요 길이가 네. 2 루트 3이야. 그럼 이거 R이고, 이건 R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그래갖고 피타고라스에 넣으면 되죠? 네. 음. 4번이요. 오케이. 자, 7번.
3번이요. 3번. 오케이. 자, 8번. 사 번이요. 오케이. 9번.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저번에 일부를 접어서 중심을 지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중심을 지나면 어차피 여기가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6이니까 이게 3이겠지. 이것도 3이고. 이거는 6이고. 그러면 이거는 1대 루트 3대 2니까 3 루트 3이겠지. 그럼 여기도 3 루트 3이지. 그렇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6 루트 3이겠지. 이렇게.
주야 이해가? 종이를 접었으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죠? 네.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6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집어넣으면 1대 루트 3대 2, 3 루트 3. 길이가 똑같으니까 6 루트 3. 네. 오케이죠. 자, 10번 똑같은 문제네. R이 3이 아니라 루트 3 아니니? R제곱이 3이니까. 네. 그럼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네. 음, 1번이요. 1번. 자, 11번. 계속 똑같은 문제죠.
모르겠어요. 자, 지워보세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뭐, 원의 일부니까. 그치?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어? 원의 일부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이제 이게 반지름이 9다 그랬으니까 이게 9죠? 그럼 이건 2분의 9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9루트 3이겠죠?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치? 이게 반이고 이게 2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죠? 60도? 이게 60도입니다. 30도. 그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거 합동이잖아.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120도예요. 그러니까 원의 3분의 1이죠. 부채꼴에서 여기는 요 삼각형 빼면 되죠.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 빼면 요 삼각형이나 밑에 있는 삼각형이나 똑같으니까. 네.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색칠된 부분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은 얼마입니까? 부채꼴은 원의 3분의 1이죠? 120도니까. 맞아요? 네. 중심각이 120도잖아. 원의 3분의 1이죠. 원이 반지름이 9니까 81파이죠.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럼 27파이겠죠. 부채꼴은 27파이예요. 이제 삼각형 빼야죠. 자,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면 정삼각형이겠죠? 이거랑 같잖아. 그치?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가 그냥 구할까요? 요 부분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이거 60도, 30도, 90도. 어차피 여기 4개가 똑같잖아. 4개가 똑같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맞니?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이 9니까 한 변이 9니까 정삼각형 넓이는 얼마야? 4분의 루트 3 a제곱 81이죠? 한 변이 9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분의 81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7파이에서 4분의 81 루트 3 빼면 되니까 3번이죠? 네.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자, 주아야 이거 나머지 몇 번까지? 아까 48번까지였나? 네. 48번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푸세요. 네. 교과서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